듀크 팬으로서는 마음이 아픈 네. 일부러 고른 건 아닌데 이 선수에게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얘 지금 보니까 빡친 겁니다. 이 선수 굉장히 좋은 센터입니다. 네. 뽑아 가십시오, 레이커스. 그럼 이제 플래그 친구라고 하면 누가 건드리겠어? 아예. 이 선수를. 그렇죠. 농구적인 것만 볼 게 아니라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가 배경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안녕하십니까. NBA를 아주 맛있게 구워드리겠습니다. 니바비큐의 이봉호입니다. 특별기획 시리즈 NBA 드래프트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3부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4픽까지 저희가 쭉 알아봤습니다. 로터리 픽까지 알아본 거죠. 이 다음에는 이제 그 드래프트에서 또 굉장히 여러분들의 관심이라기보다는 각 구단들마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2라운드 픽에 대한 혹은 1라운드 후반 픽인데 스틸 픽을 할 수 있는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야기 나눠주실 세 분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 스틸 픽이라는 게 굉장히 또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2014년 2라운드 전체 41순위로 요키치가 지목이 될 때 타코 광고가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또 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99년에는 이제 2라운드 전체 57순위로 지노빌리라는 또 아주 걸출한 선수가 드래프트 되기도 했고, 드레이먼드 그린, 지미 버틀러 이런 선수들이 또 이제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선수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 분께 어떤 선수를 좀 더 주목을 해봐라. 저희가 이제 14픽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 선수 좀 유념 있게 봐두면 굉장히 재밌을 거다는 선수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수씩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거, 겹치는 선수가 있으면 또 같이 이야기를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먼저 네. 론더님부터 한번 가보죠. 대학 농구를 즐겨보는 팬으로서 이 우승 DNA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아까 언급해주신 요키치나 버틀러, 지노빌리 이 정도 급은 아니더라도 2라운드에 지명돼서 아무도 기대 안 했는데 의외로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이어가는 선수들을 보면 NCAA 우승팀 출신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빌라노바의 그런 브론슨이나 이런 선수 그 정도 급이 아니더라도 타이 제롬 버지니아 출신 우승 멤버고 캔자스의 크리스티안 브라운도 루키 시즌에 사실 덴버에서 바로 우승에 기여했던 건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거라고 보고, 지금 샌안토니오의 이번 시즌 스테판 캐슬 네. 이 선수도 사실 신입생 때 유콘에서 우승 경험하고 그쵸. 그 패기로 지금 샌안토니오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주목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은 그 알렉스 카라반이라고 유콘에서 우승 2번에 파이널 4 3번 진출한, 듀크 팬으로서는 마음이 아픈 네. 선수입니다. 일부러 고른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알렉스 카라반이 요즘 이 진짜 트랜스포 그 난무하는 시대에 정말 유콘에 1학년으로 입학해서 4학년까지 유콘에서만 뛰면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지난해도 있었고 계속 한데, 했었죠, 계속. 근데 그쵸? 이제 그건 사실 진짜 내막은 모르지만 나는 NIL 그 수익 때문도 아니고 나는 그냥 유콘의 우승을 위해서 한 시즌 더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 이번에 4학년 시즌에 또 준우승을 시키면서 증명을 하고 NBA에 나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예상하는 거는 이제 클리블랜드 29번으로 예상했는데 그 정도 픽으로 예상하는 게 이 좀 정신 개조가 필요한 팀들이 있잖아요. 네. 클리블랜드 이번에 도노반 미첼이랑 제임스 하든부터 그 좋은 자원들 데리고 닉스한테 수입해 당하는 것보다 나중에 놨죠. 네. 네. 사실 1차전도 이길 수 있는 거 그렇게 지고, 만약에 이런 라커룸 리더가 클리블랜드에 있었으면 그렇게 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그리고 실제로 그 유콘 그 선수들 인터뷰 들어보면 진짜 그냥 코트 안에서 감독 같은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유콘도 사실 이 선수 지금 졸업하는 게 너무 걱정된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이 코트 안팎에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 이런 선수는 저는 당장 코트 안에서 어느 정도 쓰임새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라커룸에서 아니면 훈련장에서
팀의 전체적인 그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뭔가 NBA에서 어떤 식으로 커리어를 이어 나갈지 좀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6피트 8에 이제 뭐 포워드를 네. 보는 선수. 3&D죠. 네. 완전 그냥 3&D고요. 슛 원툴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수비도 괜찮아요. NBA에서는. 그리고 네. 수비도 빅도 괜찮고 괜찮고. 리바운드도 잘 하고 그렇죠. 스크린도 중요할 잘해줍니다. 때, 클러치 때 한 방을 믿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맞아요. 정말 큰 경기에 강하다는 표현이 맞아요. 딱 들어맞는 선수고 1학년 때 강심장이- 우승했을 때도 나왔어도 1라운드 감이라는 얘기 있었고 네. 2학년 때 우승했을 때 나와도 1라운드 감이라는 얘기 있었고 주가가 계속 1라운드 전혀 있었는데 바뀌진 않았습니다. 네. 4년을 버텼어요. 무조건 난 나오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두 본인 분도 선수는- 1라운더로 보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2라운드 상위 2라운드 예. 상위. 2라운드에서 거의 첫 번째 뭐그 내지는 정도, 예. 1라운드 거의 끄트머리. 그러니까 29, 30, 이렇게, 뭐 31, 예. 32 뭐 요 저는 정도로 뉴욕 보는 닉스가 것 같아요. 뽑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예, 아, 2라운드 31번. 초반에서. 예. 예. 오. 예. 근데 개인적으로 저도 알렉스 카라반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고 굉장히 가슴 아픈 선수기도 하고 제가 듀크 팬이기 때문에 예. 뭐 듀크에 있다가 아니요. 듀크를 듀크가 이제 울렸으니까. 아 울려서. 예. 듀크가 8강에서 이수를 꼽았죠. 예, 커네티컷한테 패한 결정적인 패인입니다. 사실 듀크의 패인 그리고 6칸의 뭐 승리. 영웅이죠. 승리의 뭐, 영웅. 북한 입장에서는. 예. 네. 근데 알렉스 캐라반은 말씀하신 대로 4학년을 뛰면서 2번의 우승, 한 번의 준우승, 예, 3번의 파이널 네. 포죠.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진짜 사실 DNA가 있네. 우승 네. DNA가. 요즘 NCAA에서 상상도 못할 그렇죠. 커리어예요. 예. 파이널 4만 6경기 요즘처럼 원앤던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뭐 파이널 4만 3번 올라갔고 그리고 2년 연속 우승을 했으니까 와. 예, 백투백 그렇죠. 2년 연속. 근데 뭐 이 선수를 보면 정말 상대편 선수면 너무나 무서운 선수고 네. 같은 편 선수면 너무나 든든한 선수입니다. 듀크가 사실 8강전 올해 8강전에서 유칸이랑 맞붙어서 커네티컷이랑 맞붙어서 전반에 19점 차로 앞서고 있었거든요. 근데 19점 차로 앞서면서도 사실 이겼구나 하는 생각을 못했어요. 할 수가 없는 게 이 선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 네. 알렉스 카라반이 있으니까 방심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을 팬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아마 코칭 스텝도 계속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경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쫓기면 조금이라도 쫓기게 되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넘겨주게 되더라고요. 19점 차로 앞서던 경기를 경기 흐름을 넘겨주더라고요. 이 선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 캐러반 선수는 39분 동안 무득점이라도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한 방이 맞아요. 있네. 마지막에 한 방. 저는 마지막에 얘가 석점슛 던질 때 X됐다. 저도 딱 이거는 큰일 났는데 듀크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X됐다 그냥 그렇게 하니까 딱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엄청나게 잘하고 있지 않았는데 딱 찬스를 잡고 딱 던지는 순간 뭐 안경 선배 좋아하겠는데? 같은 슬럼덩크 그러니까 외모도 보면 그냥 진짜 좀 농구 선수처럼 안 생겼잖아요. 네, 맞아요. 막 그냥 평범한 공대생 네. 이런 어. 느낌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전혀 위협적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네. 실제로 플레이도 그런 스타일이 위협적이지 아니죠. 않아요. 근데 이 선수가 클러치 플레이를 성공을 시키면 데미지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방심하고 있던 푸근해 보이는 사람한테 이렇게 당해버리니까 예, 데미지가 어떤 안경 선배 정신적인 비쌀 데미지가 수도 엄청 그러네요. 예. 약간 진짜 그냥 범생이처럼 생겼는데 그렇죠. 3년을 호송세월 보낸 게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득점력도 그렇죠. 있고 한 방도 있고 뭔가 축구로 치면 판타지스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선수로 보이고. 저는 27번 보스턴 노릴만 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 선수가 어. 매사추세츠 출신이고요. 맞아요. 예. 네. 유카니 커네티컷 또, 대학교, 예. 커네티컷 뉴잉글랜드 출신이에요. 그렇죠. 뉴잉글랜드 학교를 나왔으니까. 네, 그렇죠. 때문에. 네. 게다가 이 선수 외곽대죠, 수비대죠. 그러니까 보스턴에 딱 맞는 퍼즐인 것 같습니다. 예. 롤 플레이어로서는 이 선수만한 선수가 그렇죠.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경기 밖에서도 팀 이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선수다 그렇죠. 보니까 예. 이런 선수는 사실 경기에서 크게 기여를 안 해도 그렇죠. 예, 모든 팀에서 탐낼 만한 그렇다고 이 선수가 뭐 굉장히 보컬하게 막 뭐 얘들아 막 야 니네 왜 이래 해보자, 하면서 막, 표정 막 바뀌고 이런 선수가 아니에요. 표정도 전혀 안 바뀌어요. 경기하면서 예, 조용히 맞아요, 진짜 맞아요. 묵묵하게 예. 멘탈이 좋은가 보다. 그러니까 솔선수범하는 맞아요. 스타일이라고 예. 하죠. 예. 그래서 보스턴이 백인들 좋아하잖아요. 백인 선수 딱 그렇죠. 이런 선수 우리 출신 보스턴 팬들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보스턴에서 오. 가져갈 가능성도 꽤
크게 보이죠. 첫 27번이니까. 번째부터 아주 훌륭한 좋은 선수를 지금 이제 스틸픽으로 꼽아주셨고 심지어 두 분도 굉장히 지금 동의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주 기자님은 저는 참 그 좀 팔이 안으로 굽긴 하지만 아이사야 에반스 맞아요.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 듀크의 이제 2학년 슈팅 가드 윙 자원이고요. NBA에서 점점 귀해지고 있는 키 큰 슈터 그렇죠. 중에 하나입니다. 6피트 6인치, 5인치에서 6인치 정도 되는 윙스팬도 굉장히 길고 6피트 8인치 정도 되는 윙스팬을 가지고 있고 이 선수 수비되고 외곽 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터질 때는 무섭게 터져요. 한 번 터지기 시작하면 진짜 무섭게 터지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리고 슛 릴리스 빠르고 듀크에서 사실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에 이 선수를 제외하고는 석점 슈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석점 슛을 믿음직하게 쏴줄 만한 그런 선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대학 농구에서 슈터가 좋은 팀, 슛이 좋은 팀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커네티컷 대학교나 이런 팀들은 딱 특징이 보면 오픈되면 무조건 넣습니다. 네. 오픈되면 절대 안 놓쳐요. 근데 듀크는 이 선수를 제외하면은 자꾸 오픈 석점을 놓쳐요. 케이드 보는 무죠. 팬들은 막 분통이 터집니다. 근데 에반스는 오픈 석점 놓치지 않는 선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믿음직한 슈터였습니다. 에반스 없었으면 개인적으로는 세인트 존스한테 잡혔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경기는 사실 에반스가 하드 캐리했고 아이 세인트 존스뿐입니까? 에반스가 하드 캐리해서 뭐 ACC, ACC 챌린지에서 어번대학교도 에반스 혼자 그 하드 캐리 해가지고 1학년 때, 그러니까 에반스의 1학년 때 이제 어번대학교를 듀크가 물리칠 수 있었고, 뭐 에반스가 하드 캐리한 경기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선수는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순위 뭐 저는 사실 몇 30번 라운드에? 일단 30번 좀 정도? 낮긴 한데 네. 좀 더 빨리 뽑힐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30번으로 댈러스에 갔으면 좋겠는 게 어쨌든 쿠퍼 플래그 친구잖아요. 어쨌든 그쵸. 쿠퍼 플래그랑 대학교 동기고 그러니까 본인도 서로 이제 힘이 돼줄 수 있고 그리고 댈러스가 지금 듀크 동문회거든요. 거기에 듀크 출신이 지금 한 7명? 데릭 라이블리, 뭐 마빈 베글리도 최근에 데려갔고 그쵸. 그래서 뭐 그런 본인이 적응하는 데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이 어빙이랑 쿠퍼 플래그랑 같이 뛰기에 정말 최적화돼 있어요. 간결한 슈터고 뭐 어빙이나 플래그가 이제 수비 어그로 끌고 오픈 만들어주면 뭐 기가 막히게 넣을 거고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저는 그러니까 이 조금 지금 가치를 생각하면 조금 더 빨리 뽑힐 수는 있는데 이제 만약에 30번까지 떨어지면 댈러스는 무조건 뽑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근데 말씀 들어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안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 선수는 참고로 얘기하면은 지난해 우리가 주장원 칼럼니스트 불러서 했을 때 듀크에서 6명의 NBA 선수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맞아요. 유일하게 남은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역시 NBA 갈 선수가 됐고요. 참고로 이 선수는 저는 좀 뼈 아픈 게 사실 노스캐롤라이나 미스터 바스켓볼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노스캐롤라이나 그렇죠. 오는 게 전통인데 맞아요. 그걸 선택을 했고요. 그린스보로 출신입니다. 맞아요. 예. 이 선수는 저는 빠르면 18번 샬럿에서 뽑힐 수 있다. 왜냐하면 샬럿이 듀크를 또 좋아합니다. 늦어도 저는 디트로이트에서도 뽑힐 가능성이 있어요. 왠 디트로이트 3점 슈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21번에서 21번. 뽑힐 수 네.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토론토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범용성. 왜냐면 토론토가 지금 되게 짐승들이 많은데 외곽 슛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약간은 이제 수비가 좀 부족할 수 있는 부분도 그러니까 운동 능력이 막 최상급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는 이제 토론토의 그 사이즈 큰 선수들이 커버해주고 또 그 선수들이 약한 외곽은 이제 이 에반스가 보완을 해줄 수 있고 이래서 뭐 토론토도 그리고 브랜든 잉그램하고 RJ 베럿 그 듀크 선배들 그렇네요.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둘 중에 한 명은 남겠죠. 뭐. 네, 한 명은 있겠죠. 한 한 명은. 명은 남겠죠. 사실 브랜던 잉그럼이 제가 보기에는 네. 컴패리즌으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이자이아 에반스랑 굉장히 근데 좀 호리호리하고 대신에 슛 굉장히 정확하고 그런 스타일이 좀 비슷한 편입니다. 잉그램만큼의 1대1 능력은 당연히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 정도 순위까지 밀리겠지만 어쨌든 뭔가 좀 느낌이 비슷한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체형이나 이런 볼 때 그 길쭉한 느낌이. 길쭉하고 막 그렇게 운동 능력이 아주 출중하진 않은데 뭐 그래도 공수에서 다 좀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이
저는 에반스 뭐 23번으로 애틀랜타 혹스가 뽑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에반스가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팔 리치가 길기 때문에 온볼 디펜스가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예, 대개는 이제 이 선수가 상대편의 뭐 윙자원, 슈터들, 뭐 슈팅 가드나 스몰 포워드들을 맡게 될 텐데 스몰 포워드나 슈팅 가드 맡기에 저는 에반스 굉장히 좋은 자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슈팅 좋고 수비 좋으면 진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지금 NBA에서 되게 필요로 하는 그쵸. 신장도 좋으니까 네. 심지어 좋습니다. 영길이 형. 지금 안 나온 선수 중에 괜찮은 선수를 꼽으라면 저는 코아 피트 뽑고 싶습니다. 코아 피트 선수는 코아 애리조나 피트. 대학 네. 출신이고요. 1학년이었는데 선수 첫 경기에서 30점을 넣으면서 신인으로서 가장 각광을 받으면서 데뷔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게 최다 득점이었습니다. 파이널 4까지 가는데 그냥 견인했고요. 약간 언더사이즈지만은 아주 듬직한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팔도 길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수 그 아주 믿음직한 득점원이에요. 진짜 믿음직한 득점원. 그래서 저는 이 선수 1라운드 뽑히면은 주전으로 안 나오더라도 벤치에서 나와서 득점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포워드가 필요한 자원 팀들에서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픽이라고 봅니다. 한 1라운드 후반 정도 아니면 어느 정도 순위로 보십니까? 저는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약간 윙과 빅을 같이 볼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 팀이면은 노려볼 만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번대 샌안토니오? 중간에 만약에 세레토니오까지 가면 무조건 뽑을 만한 자원이라고 보고요. 그 전에 뽑힐 가능성이 너는 있다고 봅니다. 20번 위로 그러면 20번 위로보다는 20번 언저리. 언저리. 네. 딱 22가 지금 샌안토니오 스퍼스거든요.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이 선수 때문에 그 NIL 그 기사가 제일 많이 나온 걸로 저는 기억을 맞아요. 하는데 이 선수가 이제 애리조나 돌아가면 돌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 500만 달러가 무조건 보장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사실 1라운드 지금 예상되는 20번대 후반이 1년차 때 보장 연봉이 뭐 250만 달러 정도 되니까 정확히 이제 애리조나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의 반밖에 안 돼서 무조건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왜냐면 내년에 나오면 로터리까지 노릴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되게 의외의 선택을 했어요. 저는 그쵸. 코아피트 철회 안 한 거 보고 얘는 왜 이런 생각이 좀 아니, 들긴 아버지가 했는데. NFL 스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급하진 않을 수 그래서? 있고요. 근데 저는 그리고 집이 부잣집이니까 좀 아쉬운 게 금수저니까 네, 이 선수가 완전 그 애리조나 홈타운 보이 맞아. 거기서 네, 태어나서 네.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이번에 또 하필 피닉스가 1라운드 픽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네. 오히려 1년 더 뛰고 27년에 피닉스가 뭐 몇 번이든 이제 픽이 생기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선수는 사실 그런 좀 홈타운에서 뛰는 게 좀 의미가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번에 나오면서 피닉스로 갈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고 제가 예상하는 건 27번 보스턴인데 이게 이 선수 팬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기분 나쁠 수는 있는데 저는 그 옛날에 보스턴에 그 글렌 데이비스 있잖아요. 예. 빅베이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났던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 하는 거 보면 뭔가 좀 키 작고 골밑 보는데 등치 크고 뭐 약간 1대1 공격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보스턴에 오면 좀 그런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29번 클리블랜드가 뽑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것도 사실 저도 굉장히 의외인데 얘는 대학으로 돌아갈 줄 알았거든요. 네, 무조건 돌아갈 줄 알았는데 요즘은 추세가 이제 조금이라도 2라운드로 밀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엘리저빌리티 그러니까 출전 자격이 남아 있으면 대학 출전 자격이 남아 있으면 거의 돌아가는 게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에 돌아가면 500만 불 이상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 수두룩해요 요즘은. 와. 네. 워낙 대학에서의 이제 연봉이 좋아졌기 때문에 2라운드로 밀려버리면 이제 100만 불 이상 보장받기도 좀 쉽지 않거든요. 2A 많아지고 그렇죠. 뭐 그러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학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대학으로 돌아가는 게 대학에 가면 대우받아, 돈도 받아. 돈도 받아, 예. 출전 시간 보장받아, 보장받고. 예. 뭐 맞아요. 얼마나 좋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학으로 돌아가는 점점 이제 대학으로 돌아가는 선수들이 많아지는 추세여서 저는 사실 코아피트는 그래도 대학으로 돌아가서 1년 정도 더 자신의 몸값을 올리고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고 그런 맞아요. 다음에 내년에 나오는 게 맞지 않나. 내년에 나왔으면 로터리 픽도 노릴 만한 맞아요. 선수거든요. 네, 사실은. 충분히 노릴 수 그리고 있거든요. 좀 아쉬운 게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도 이 선수가 사실 주가가 밀린 게 이번에 뭐 슈팅 드릴도 좀 망치고 했는데 그게 이제 슈팅 폼을 교정을 하면서 사실 대학교 시즌 뛰면서는 그렇게까지 슛이 나쁜 느낌은 아닌데 이번에 이제 또 잘해보겠다고 시즌 끝나고 한 달 동안 교정을 하고 나왔는데 그게 이제 몸에 안 익으니까 25개 던져서 6개 넣었다 그랬나요? 오픈을? 그랬구나. 전 블리처 리포트에서 이 선수를 12픽으로 봤었거든요. 목드래프를. 네, 갑자기 쭉 밀렸어요. 근데 이 지금 선수는 1라운드 이제, 후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 일 있었나. 컴바인을 하면서 오히려 아까 말한 카메론카 이런 선수랑 어떻게 보면 역전된 실보단 케이스죠. 득보다는 실이 실이 많았던. 많았던. 근데 그게 사실 이 선수가 원래 이번 이렇게 화려한 드래프트에서도 로터리로 꼽힐 정도였으니까 아니, 쟤는 로터리는 보장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 시즌에 그러니까 1년만 더 애리조나에서 뛰고 나오면 저는 진짜 탑 10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애리조나 사실 다음 시즌에도 멤버가 좋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그 토너먼트도 도전해보고 이번에 파이널 4에서 아깝게 졌으니까 그게 좀 더 그림이 그러니까 NIL 그 보장 금액을 떠나서도 왜냐하면 그리고 지금 3, 4학년도 아니고 이제 1학년 끝나서 한 시즌 더 뛰고 나온다고 막 나이가 그렇게 많은 그런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좀 왜 나왔지 아직도 좀 의문이 있어요. 저는 갑자기 콤피트 이 선수에게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얘 지금 보니까 빡친 겁니다. 빡쳤어. 내가 이 정도 지금 평가를 받아? 그럼 사실은 일리 있는 말씀. 대학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안 가는 선택을 한 거예요. 나 돈 상관없어. 보여주겠다. 나 NBA 바로. 가서 내가 보여준다. 어. 그래서 이런 선수가 좋은 팀 가서 좀 육성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가서 잘 컸으면 좋겠다 싶네요. 전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 저도 이 선수 충분히 일리 있는 자기는 말씀. 내가 볼 때는 빅3에게 뒤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 그럴 거예요.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로터리 뭐 네. 거의 로터리는 확실시된다고 평가받던 맞아요. 선수거든요. 이야. 근데 이제 대학에서 NBA 프로로 급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망치듯이 떠나는 이런 선수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돈이 굉장히 궁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수 자격에 문제가 있거나 성적에 문제가 있을 수 가능성이 있다. 맞아요. 예.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뭐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빡쳐서 네. 예. 네. 나를 지나친 예. 팀들을 다 뭔가 후회하는. 뭔가 이렇게 뭐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서 뭔가를 증명해 보이겠다. 이러면서 가는 경우인데 뭐 코아핏은 뭐 어떻든 간에 가서 잘 했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좀 아쉬움이 남는 선수입니다. 대학에 1년은 더 뛰었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스틸픽으로도 충분히 꼽힐 만한 선수였다라는 빨리 생각이 보면 딱 들고요. 디트로이트도 뽑을만 하다고 봐요. 디트로이트도 지금 사실 3, 4번 자원에서 좀 필요한 득점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해서 21번으로도 뽑힐 가능성도 있고 하기 필요하네요. 20픽 언저리에 뽑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좋습니다. 또 한 번 선수 한 명 딱 던져주십시오. 이 선수 스틸픽으로 주목해라.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커스가 뽑았으면 좋겠는 센터가 있는데 25번으로 네. 뭐 제가 이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좀 뭐 웃기지만 UNC 출신의 센터 3학년 센터 헨리 베이사르 이 선수 굉장히 좋은 센터입니다. 뽑아 가십시오. 레이커스. 센터가 굉장히 필요할 수 있고 베이사는 보기 드문 정통 센터에 그래도 가까운 선수가 아닌가. 그런 선수고 그런 반면에 외곽 슛 되고 외곽 수비도 되는 선수예요. 그리고 뭐 이 선수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발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투지도 있고 근성도 있고 BQ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뛰다가 UNC로 전학을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UNC가 제 라이벌 학교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애리조나에 그냥 있었으면 더 맞아. 1년 동안 더 늘지 않았을까. 애리조나도 우승할 가능성도 있었죠. 맞아요. 지금 멤버에 그러니까 뱃살이 있었으면 맞아요. 100%죠 거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BA로 그냥 가는 선수들 중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가는 이유 중에 대학에서 배울 게 없다. 지금 이 대학의 이 감독한테 배울 게 없다. 이런 선수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헨리 베이사르도 애리조나에서 토미 로이드 감독 밑에 있었으면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더 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휴버트 데이비스 UNC 감독
뭐 좋은 감독이라고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년 동안 빅맨이 배우기에는 스킬이 그렇게 많이 늘 수 있는 감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휴버트 데이비스는 가드 출신이고 그리고 UNC에서 뭔가 이렇게 선수를 육성하거나 이러는 특히나 빅맨을 육성하는 거에는 아직은 좀 약하지 않나. 뭐 지금은 이제 경질이 됐고 네. UNC에서 그래서 베이사르 같은 선수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더 이상 있으면 자신의 어떤 드래프트 주가나 혹은 순위가 더 나아지지는 않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NBA 드래프트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 네. 그리고 이 선수는 레이커스에서 뽑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레이커스에서 뽑으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한 게 달릴 줄 레이커스가 아는 선수예요. 네, 달릴 수 있습니다. 달릴 수도 네. 있고 달릴 수 그 있습니다. 레이커스 빅맨들이 지금 계속 돈치치 온 이후에 문제가 이 좀 두뇌가 없잖아요. 다 디안드레 에이튼 뭐 잭슨 헤이즈. 근데 슬프다. 사실 이렇게 지금 롤과 팝이 다 되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돈치치의 그 뭔가 2대2 파트너로는 그 오스틴 리브스도 마찬가지고 이만한 빅맨이 없을 것 같아요. 찰떡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오히려 또 이제 지금 돈치치, 리브스 이렇게 또 이제 백인 선수들이 좀 주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유럽 출신의 백인 맞아요. 빅맨이 가는 네. 것도 유럽형 빅맨. 네. 하긴 레알 마드리드에서 에스토니아 출신이고요. 그쵸.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고 타미로이드 감독 자체가 외국인 선수를 잘 데리고 오고 잘 키우는 선수. 고자가 대학에서 그쵸. 외국인 선수 데리고 오는 사실, 담당이었거든요. 네. 타미로이드가 아이리조나 싸운 게 굉장히 아쉬운 게 어진석 선수가 있었을 때 이 감독이 코치로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국인을 그렇죠. 잘 다루는 감독이거든요. 네. 그래서 애리조나에서 잘 컸고 노스캐롤라이나 1년 와서 그 윌슨과 상당히 짝이 잘 맞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상당히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외곽되고 소비도 되고 신장도 좋고. 네. 와. 드래프트 컴바인에서 약간 운동 능력이 그러니까 기대보다 조금 떨어져 나왔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래프트 컴바인의 운동 능력은 절실한 선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있고 준비하는 것도 있는데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드웨인 웨이드 우리가 션 메리언 이런 선수 드래프트 컴바인에서 운동력이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선수들이 운동력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잖아요. 안 하죠. 그렇죠. 네. 드래프트 컴바인에 너무 매몰돼서 그리고 저는 베사르가 어쨌든 운동 능력은 좀 높게 나오진 않았지만 사이즈가 생각보다 윙스팬도 그렇게 짧지 않고 백인 그 빅맨 치고는 그리고 맨발 신장도 되게 크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원래 이 스타일이 막 운동 능력으로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운동력이 낮게 나왔다는데 2m 13cm가 71cm를 뛰어요. 낮게 나온 것도 아닌데 나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전혀 뭐 핸디캡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운동 능력으로 막 빵빵 때려박는 스타일로 농구하는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문제될 건 없고 아니, 물론 뭐 지금 장점만을 계속 얘기를 해주시니까 근데 제가 얘기 들었을 때 7풋이에요. 운동 능력 나쁘지 않고 슈팅도 되고 달릴 줄 아는 센터 빅맨이란 말이죠. 근데 25번에 뽑힌다고요? 그만큼 이번 드래프트가 굉장히 뎁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원래 로터리 아니에요? 슛이 뭐 외곽 슛 성공률이 높긴 했는데 사실 뭔가 NBA에서 어느 정도로 통할지는 좀 물음표로 보는 시선도 있는 게 일단 자유투가 사실 상당히 좋지 않았고 이 막 폼이 NBA에서 막 자유자재로 슛을 쏠 수 있을지에 대한 또 의문부호를 표하는 그런 레포트도 그것도 있었고 나이가 좀 있어요. 그쵸. 네. 3학년을 3학년 마쳤는데 끝나고 레드셔츠 왔으니까. 한 번 했기 때문에 4학년 나이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낮게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윌슨이 부상 당한 다음부터 솔직히 그쵸. 그렇게 네. 기량이 그러니까 뭔가 막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롤플레이어 수준이다 보니까 네. 사실 로터리 픽까지 올라가기는 힘들고 네. 그리고 몸싸움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지컬하게 이렇게 부딪히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래서 NBA에 가서 과연 이 선수가 센터를 보면서 몸싸움을 과연 NBA 선수들과 부대끼면서 치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부호는 여전히 있습니다. 퀸튼 포스트 자꾸 생각나고 막 그러는데. 퀸튼 뭐- 포스트보다 몸싸움은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인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대학 다니면서 한 번도 이렇게 막 피지컬하게 몸싸움을 해가지고 뭐 리바운드를 얻어낸다거나 몸싸움에서 와 뭐 이렇게 입 딱 벌어질 정도로 몸싸움 능력을 보여준다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포스트보다는 좀 더 운동력은 좋고요. 또 신장 나쁘지 않고 포스트보다는 좀 더 외곽 슛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또 한번 마구마구 한번 던져보시죠.
기자님한테 되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네요. 죄송스러운 말씀일 수도 네. 있는데 예. 그 하지 마세요. 텍사스 텍의 크리스티안 앤더슨 크리스티안 이- 앤더슨. 아, 이 네. 선수가 사실 뭐 저도 네. 이 선수는 크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주목을 못 받는 자원일 수도 있는데 이 선수가 사실 그 MSG에서 듀크를 상대로 음. 정말 엄청난 맞아요. 후반전 뼈아픈. 그 경기는 저도 보면서 와 이 선수가 한 185, 6피트 1, 2는 185 입니다. 절대 안 되고 네. 이 단신 가드가 그 진짜 MSG가 사실상 듀크 홈이거든요. 거기가 듀크 동문들이 뉴욕에 그쵸. 아니 그래서 메디슨 스퀘어 가든. 사실 그 듀크가 제가 알기로는 MSG에서 9연승인가 달리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선수가 이 그 듀크의 그 MSG 연승 행진을 혼자서 사실상 깼다고 보여질 정도로 엄청난 퍼포먼스로 이 그 경기를 하는 걸 보고 이 선수는 참 NBA 가도 저 정도 강심장이면 뭐가 돼도 되겠구나. 키는 작지만 그리고 실제로 정통 가드에 좀 가까운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폭발적이진 않지만 3.40% 이상 넣을 수 있고 소위 옛날 표현으로 그 퓨어 포인트 가드에 조금 가까운 그런 느낌으로 농구를 하기 때문에 뭐 사실 주전급으로 올라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볼 핸들러는 사실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 저희가 한참 나눈 그런 로터리급의 그 많은 볼 핸들러들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20번대 픽으로 이 정도 선수 뽑아가면 충분히 쓰임새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크리스티안 앤더슨 굉장히 좋아하고 이 선수는 뭐 저는 이 선수의 무서움을 알아요.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뼈아픈 역전패도 네. 당해봤고 이 선수 때문에 뭐 사실 얘 하나가 거의 그냥 막판에 미쳐 날르면서 그렇죠. 못 막아가지고 저희가 졌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포인트 가드인데도 불구하고 슛이 뭐 던지는 건 다 들어가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야. 외곽 슛이 어디서든 던져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선수예요. 슛 레인지도 정말 길고 레인지가 진짜 길더라고요. 네, 그리고 위치가 선호하는 위치가 따로 없어요. 다 들어갑니다. 예, 뭐 측면, 사이드, 뭐 45도, 정면, 뭐 가리지 않고 다 넣는 선수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인지도 굉장히 길고 이제 단지 키가 좀 작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NBA에서 뛰기에는 키가 좀 많이 작아요. 실루엣이나 플레이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사실 트레이 형이 많이 떠오르긴 했는데 저도 경기를 보면서는 근데 이제 트레이 형만큼의 공격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트레이 형처럼 막 탑5 재능으로 평가받는 선수는 아닌데 어쨌든 그 뭐 트레이 형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해도 이런 선수를 만약에 벤치 그 선수들을 이끄는 볼핸들러로 만약에 쓴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NBA에서도 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라운더의 기량인 거죠. 1라운드 뭐 로터리 좀 바깥 뭐 네. 20번 저는 초반 19번 랩터스가 음. 뽑으면 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3번 애틀랜타. 음. 이 선수가 애틀랜타. 사실 애틀랜타 출신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지금 순위도 딱 맞게 걸린 것 같아서. 사이즈가 작다고 하지만 그래도 맨발 185cm 나왔고요. 운동 맞아요. 능력은 트레이 형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운동 네. 신경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볼 이렇게 그 골 밑에서 마무리하는 능력도 굉장히 부드럽게 마무리할 수 있고 센스 좋고, 예, 그리고 뭐 시야 넓고, 예, 패스 뿌릴 수 있고, 네, 이런 선수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선수. 네. 야, 지금 괜찮은 스틸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않을까. 드래프트 얘기하면서 좀 많이 되었나 봐요. 웬바냐마 말고 프랑스 선수들한테 굉장히 많이 좀 뒤었나 봐요. 외국인 선수가 많지가 않거든요. 뭐 양한센도 사실 뭐 좀 뒤은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제가 뜬금없이 이제 던지는 거긴 한데 외국인 선수 중에는 좀 주목할 만한 선수가 없습니까? 저는 사실 외국인 선수는 루이지 수이고. 수이고가 7피트 4 선수. 네, 지금 컴바인에서는 아다이마라 바로 다음 2위를 찍은 선수인데 이탈리아 맞아요. 출신 선수고 몇 살인데요? 이 선수가 나이가 지금 아직 19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07년생이네요. 네, 10대 선수고 예. 아다이마라랑 좀 다른 느낌인데 어쨌든 아다이마라보다는 훨씬 무겁고 좀 둔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3점 던집니다. 네, 그러니까 마라보다 슛도 좋고 그리고 좀 더 그 몸싸움을 견딜 수 있는 몸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 뭐 아다이마라만큼 이렇게 지금 대학 무대에서 잘 할 수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좀 너무 원석에 가깝고 근데 외국인 선수가
많이 없는 이유는 대학에서 돈을 많이 줘요. 지금 대학 무대로 많이 갔습니다. 지금 그렇죠. 상당히 그러니까 많이 외국인 선수가 지금 대학 다 대학에 무대로 뛰고 많이 있는 거죠. 가죠. 아까 말한 네. 뭐 그러네요. 베이사르나 NBA로 그대로 오기보다는 네. 스테인바우도 대학에 사실 있다가 예. 오는 게 더 이득이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아까 얘기한 카림 로페즈, 스타인박 이런 선수. 스타인박도 대학을 나왔고 스테인바우도 독일 카림 로페즈만 지금 호주 리그에서 뛰고 있다가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대학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지금 명문 대학들도 지금 외국 선수 많이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NCAA 팬으로서는 그런 거는 또 좋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예전처럼 막 그 NCAA 거치지 않은 선수가 예전에 막 1라운드의 절반은 다 인터내셔널 자원이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본의 아니게 이제 NIL 때문에 외국인 선수들도 미국 대학을 일단 찍고 그러네요. 드래프트에 나오다 보니까 그게 더 안정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이고 돈도 수익도 뭐 프로만큼 없고. 주니까 네. 또 한 번 던져주실 분. 이 선수 저는 이 선수는 주목해라. 2라운드에 뽑힐 수도 있고 안 뽑힐 수도 있는 선수인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예, 신장이 굉장히 작은 선수인데 브레이든 스미스. 네. 퍼듀 대학의 네. 포인트 가드로 준우승도 한 번 했었고 예, 작년에는 제- 바쿠지상도 탔고 뭐 항상 뭐 퍼스트 팀 올아메리칸에 벌써 2년 연속 뽑혔던 선수예요. 대학에서는 사실 최고의 선수. 키가 좀 아유, 작아요. 포인트 가드. 키가 좀- 6피트 1이네요. 예, 6피트 그냥 1인데 맨발 실제 신장은- 맨발 신장 네. 178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지만 요즘 핸들러의 시대라고 하지만은 정통 포인트 가드가 필요할 시점이 있긴 있거든요. 예, 그때는 가장 믿을 만한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외곽되고 패스되고 그리고 4학년 키핑되고. 그리고 2라운드에서 안정적이고 네, 2라운드에서 뽑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선수들이 의외로 각광을 또 많이 받았거든요. 투웨이 선수로 뽑았다가 정식 계약으로 올라온 선수들도 있고 이런 걸 보면 2라운드에 뽑힐 것 같은데 이 선수도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선수는 오면은 즉시 전력감, 그러니까 벤치에서 나와서 즉시 전력감이 될 수 있는 선수라고 보거든요. TJ 맥코넬 같은. 그런 류의 선수는 아니고 정통 포인트가 아 정통 포인트가 돼요. 그럼 돌파하고 2D도 이런 건 안 하고. 되고 2대2 하고 패스 잘해주고 그리고 외곽도 되고. 과거에 마크 프라이스 같은 맞아요. 선수랑 마크 비슷하신 것 프라이스. 같아요. 네. 예. 1, 20년 전이었으면 조금 더 좋아할 수 있는 1라운드에 뽑힐 수 네, 있죠. 왜냐하면 정통 포인트 가드가 이런 되게 선수들. 각광받고 요즘은 사실 진짜 그냥 무조건 사이즈가 중요시되고 네. 또 막 가드가 경기를 조율하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이제 해결하는 해결해야죠. 공격형 가드가 음.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유형이 좀 시대를 좀 잘못하고 난 선수긴 한데 어쨌든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패스 잘하고 기본기 좋은 가드는 뭐 진짜 어느 팀에서든 데리고 있으면 손해는 절대 안 보거든요. 핸들러들이 막 많지만은 막 경기를 못 풀어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포인트 가드 정통 포인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기존에 대학 최다 어시스트 기록을 오. 그렇죠. 가지고 있던 바비 헐리의 최다 어시스트 기록을 드디어 경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최근까지는 이제 대학 4학년까지 뛰는 선수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바비 헐리의 기록을 깰 수 있을까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대학에 머무는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다시 4학년까지 뛰면서 이제 최다 어시스트 기록을 브레이든 스미스가 드디어 경신했습니다. 지금 드래프트 단넷 같은 경우는 42픽에 샌안토니오가 이 선수를 데려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재밌네요. 근데 샌안토니오는 핸들러들 많은데 그렇죠. 샌안토니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번에 보니까 안정적인 핸들러가 없는 거예요. 박스가 없어지니까 굉장히 답답했잖아요. 그래서 이 6피트 1짜리 선수와 웬바냐마가 서로 이제 작전을 서로 나누는 이런 그림 나오면 그렇죠. 왜냐면 또 이 선수가 제기디랑 뛰었으니까. 네, 그림이 너무 비슷한 예쁠 것 느낌. 같은 거예요. 그러네. 그렇죠. 네. 옛날 퍼듀 준우승할 때 사실 제기디랑, 제기디랑 완전 최고의 파트너였거든요. 아주 네. 찰떡궁합이었어요. 사실 아. 그때 퍼듀가 진짜 우승을 그쵸. 저는 할 줄 알았는데 좀 아깝게 준우승을 하긴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일리가 있네요. 그 키 큰 선수 어떻게 네. 잘 살리는지 그림이 되게 재밌을 대학무대에서 것 다 같아요. 경험도 했고 웬만냐만 뭐 제기디의 완전 상위 버전이다 보니까 네. 근데 이 선수가 키가 좀 많이 작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6피트라고는 나오는데 6피트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맨발 신장 178.4 나왔으니까 내가 볼 때는 예. 5피트 11이라고 봐야 돼요. 맞아요. 저랑 네. 똑같네요. 178이면. 그러니까 이번 진짜 컴바인에 75명인가가 측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 중에 네. 75위. 그러니까 키가 가장 작은 가장 선수. 최하위. 예. 예.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뭐 네. 키야 뭐 어떻게 안 되는 근데 거니까요. 그러니까 키도 절대적인 키도 키지만 몸이 이렇게 막 다부지거나 이런 그렇죠. 스타일이 예. 아니라 굉장히 좀 이렇게 그냥 보면은 평범한 아저씨 같은 맞아요. 네. 약간 그런 네. 백인 아저씨 같은 이런 분. 예. 요즘은 이런 가드가 사실 나오면 무조건 잡아먹히는 그렇죠. 극단적인 아, 저기 그러네요. 매치업 헌팅의 시대이기 맞아요. 때문에 NBA에서는 네. 분명히 이 선수로 미스매치를 노릴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오래 씨가 오래 쓰기는 쓰지는 못하죠. 네.
그래서 뭐 큰 기대 없이 2라운드에서 뭐 뽑아서 한번 키우다가 뭐 안 되면은 뭐 방출하는 느낌으로 데려갈 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롤 있습니다. 플레이어로서는 뭐 충분히 네. 예, 백코트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러면 아주 기대가 안 되지만 이 선수 나 진짜 좀 홍대픽처럼 진짜 스틸픽 한번 딱 해가지고 튀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선수가 또 있다면 누가 저는 있을까요? 한 명 보고 있는 선수가 예. 있는데 브리검영 대학교의 리치 썬더스 아, 네. 예. 그렇죠. 슈팅 가드 윙 자원. 예. 디반사 서포터였죠. 맞아요. 네. 예. 백인 슈터고 이 선수는 외곽 슛이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브리검영 같은 학교들에서 뛰는 윙 자원들은 그냥 믿고 쏘는 슈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냥 진짜 오픈되면 던지면 다 들어가는 자유투, 그다음에 외곽 슛, 그다음에 뭐 미드레인지 점퍼 이런 거 다 뭐 탑급으로 예, 성공시키는 그런 선수고 워크 에틱 좋고 굉장히 성숙하고 굉장히 허스 플레이 맞습니다. 예, 에너지 굉장히 좋고 허스 플레이하고 예, 루즈볼 튕겨 나오는 공 흘러나온 공 있으면 무조건 몸을 던지고 예, 이런 선수들 굉장히 빠른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굉장히 성숙한 오. 예, 그런 선수들 뭐 브리검영대학교 선수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몰몬교도 종교가 예, 있으니까. 뭐 굉장히 좀 빠르게 결혼을 하고 이 선수는 그래서 나이가 많습니다. 랜더보그가 나이 많다고 만 23살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선수는 만 24살입니다. 오. 그래서 리그가 시작되면 만 25, 20대 중반 선수가 드래프트에 나오는 그러네요. 7년 차죠. 지금 예. 요즘에 원앤던 거의 뭐 들어오자마자 선배인 그죠. 네. 얘들아 뭐 야 너 야 후배들 인사 안 해? 뭐 네. 이렇게 되는 이런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도 저는 주목을 하는 게 그 이 선수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더 올라간 게 이 선수가 그 2월에 시즌 아웃이 됐거든요. 아 그렇죠. 이 선수가 시즌 아웃 되고 브리검령이 완전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맞아요. 이 선수가 있을 때 진짜 토너먼트에서도 좀 기대해 보겠다 했는데 이제 디반사가 이 선수가 없어지니까 이제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치 썬더스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었구나. 오히려 빠지고 사람들이 더 깨닫게 되는 뭐 아니 그런 리치 썬더스가 웃긴 게 캔사스 대학교랑 브리검영 대학교랑 이제 한 번 맞대결했거든요. 이번 정규 시즌에 그 경기에서 AJ 디반사가 굉장히 부진했어요. 반면에 이제 데런 피터스는 전반에 날아다녔죠. 그렇죠. 네. 근데 이 경기에서 AJ 디반사가 부진한 반면에 리치 썬더스가 날아다녔습니다. 던지는 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30 10인가 했어요. 35득점인가? 네, 뭐 그렇게 해서 리바운드도 10개인가. 네, 굉장히 네. 그런데 그 경기에 데런 피터슨과 AJ 디반사가 붙는 경기니까 어떻겠어요? NBA 스카우터들이 다 봤죠. 34명인가 온 네. 거예요. 뭐 단장이 뭐 4명인가 명, 오고 그렇죠. 다 와서 본 거예요. 그런 경기에서 그렇죠. 리치 썬더스가 날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리치 썬더스의 주가가 많이 올랐죠. 엄청 올라갔습니다. 이 선수 사실 드래프트에는 뭐 전혀 거론조차 안 되던 네. 선수거든요. 나이가 너무 많고. 나이도 많고 운동신경이 안 돼요. 그렇죠. 일단 그냥 백인 그냥 운동신경 안 되고 뭐 점프 안 되고 발 그렇게 빠르지 않고 이런 선수인데 이 선수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NBA에서 이제 드래프트에서 거론이 될 만한 선수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선수 40번대로는 뽑는 매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혹시 부상이 있었나요? 이번에 시즌 이번 시즌에 시즌 아웃 때는 부상을 그래서 당했었습니다. 토너먼트 못 뛰고 2월에 시즌 아웃이 됐죠. 조기에 시즌을 접었죠. 예. 그게 조금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부상은 이제 회복될 수 있는 네. 부상이었고 그렇죠. 뭐 ACL이나 예. 뭐 허리 이렇게 좀 치명적인 부상은 아니었던 네.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충분히 이제 뭐 재활 완전히 거쳐서 시즌 컴백하는 데는 이상은 없고 이제 뭐 나이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이가 많은 이유는 이제 그 브리검영대학교의 종교재단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선교사로서 네, 2년 선교를 이제 갔다 2년 와야죠. 선교를 갔다 왔어요. 예. 대부분의 이제 BYU 선수들은 뭐 풋볼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션 브래들리도 그랬잖아요. 1학년 맞아요. 마치고 선교 맞아요. 갔다 네. 와서 네. NBA 로. 2년 우리나라 군대 가는 선교사를 것처럼 갔다 갔다 왔고, 오잖아요. 그래서 선교 활동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많죠. 군대 갔다 오는 것처럼. 그렇죠. NCAA 얘기 되게 재밌네요. 되게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내가 모르고 있던 것들이 되게 많이 막 슥슥슥 지나가고 막 정보들도 되게 많이 나와서 그럼 비슷한 의미에서 최근 주가가 오른 게 토너먼트 통해서 주가를 쭉 올린 선수가 베네스터츠 이 선수. 그렇죠. 예. 아이오와가
아주 좋은 성적을 내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아, 이 선수 참고로 나이가 많아요. 썬더스에서 한 얘기만 빠뜨린 게 있는데 네. 썬더스의 증조 외할아버지가 그 미국의 테이터 토츠라고 이 맛감자 요리가 있습니다. 네. 네. 그걸 만든 사람이요. 그거를 만들었어요. 그걸 발명하셨습니다. 아. 네.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미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분의 외증조 할아버지께 감사드리는 아. 네. 이 음식을 발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그런 분입니다. 야, 이런 정보들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지금 이제 연기령님께서 말씀하신 베네스 선수가 터치. 네, 베네스 터치. 선수 토너먼트에서 정말 잘했어요. 맞아요. 아이오와가 아이오와. 승승장구를 하면서 올라왔고요. 이 선수 역시 뭐 그 여러 대학 못하는 대학에서부터 척 올라와서 아이오와까지 올라왔고 전학을 왔고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외곽슛 좋고 좀 사이즈는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이 선수는 1라운드 백인이지만은 네. 예, 이번 토너먼트 통해서 1라운드로 쭉 올라온 맞아요. 선수라고 보면 됩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이번 시즌에 토너먼트 뭐 브라켓 이런 거 할 때 이제 플로리다를 많이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번에 뭐 멤버들 주축 멤버들도 그러니까 남았고 제가 간과한 게 이제 핸들러들이 다 떠난 거를 좀 생각을 못 하고 어쨌든 플로리다가 리핏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짓밟고 플로리다한테 올라왔죠. 이 32강에서 1결 맞아요. 가한 게 아이오와고 거기 이제 핵심이 베네스터츠인데 이 선수는 진짜 뭔가 그 좀 뭐라 해야지 리더의 느낌이 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아이오와에서 뭐 본인이 에이스 스탯적으로도 에이스지만 진짜 그런 큰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뭐 후배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연장자로서 그 동생들 데리고 막 그렇게 이끌고 나가는 모습이 그 뭐 아까 그 알렉스 카라반도 얘기했지만 그런 정말 리더십 같은 것도 NBA 팀들이 되게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선수는 또 이미지가 딱 빅텐처럼 생겼어요. 빅텐형 포인트 가드. 그죠. 그죠? 백인의, 예. 네, 포인트 가드. 근데 되게 그러니까 저는 뭐 단순 슈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 보조 리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예. 되게 범용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NBA 팀들도 지금 1라운드 뭐 빠르게 볼 때 한 18, 19번 정도 예상하는 그런 매체들도 많이 있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많은 나이랑 부족한 운동 능력 이런 게 좀 흠이긴 한데 네. 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스터츠 좋아합니다. 네, 이번 NBA 드래프트에서 저도 눈여겨 보고 있고 아까 언급하셨던 브레이든 스미스를 저는 약간 떠올리는데 빅텐형 아까 말씀하신 빅텐형 왜소하지만 굉장히 BQ 좋고 네. 성실하고 수비 열심히 하고 선수들 리더십 있는 그렇죠. 네. 네, 그런 미국 중부에서 농사 지을 것 같은. 맞아요. 옥수수 농사 지을 것 같은 네. 네, 그런 빅텐형 네. 어떤 포인트 가드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옛날에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옛날에 뛰었던 에런 크래프트라는 포인트 가드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자렛 설린저랑 같이 이제 호흡을 맞췄던 네, 그런 선수인데 이런 선수들 특징이 이제 4학년까지 뛰면서 굉장히 그 학교에서는 정말 사랑받는 그런 스타 플레이어로 4학년이 되어서는 그런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수 굉장히 근성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번 1라운드 드래프트의 로터리 밖에 네. 좀 스틸픽으로 좀 뽑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선수입니다. 지금 현재 리그에서 가장 귀한 자원이고 인기가 제일 많은 게 지금 사실 뎁스의 지금 리그가 돼버렸잖아요. 맞아요. 네. 윙 자원들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윙 자원들이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지금 저희가 얘기한 자원들 중에 윙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제 백코트 자원들이고 아니면 아예 커버리거나 혹은 언더사이즈 빅맨이거나 지금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윙 중에서는 좀 추천할 만한 선수 없습니까? 아 윙이 진짜 없네요. 윙이 진짜 없어요 네. 지금. 저는 이제 한 명 있긴 한데 예. 이제 앨런 그레이브스 산타클라라 출신인데 이 선수가 사실 산타클라라가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NBA 선수가 거의 있죠. 없잖아요. 그 제일런 윌리엄스 그 전에 스티브 내쉬 그리고 네, 그 누구야 어, 지금 네. 그쵸. 골든 스테이트에 또 있나요? 그 백인 저기 그 포지엠스키. 포잼. 근데 이제 브랜든 포지엠스키랑 제일런 윌리엄스의 이제 후배인데 그 두 선수는 토너먼트에 팀을 못 올렸고 이 선수는 이제 아마 30년 만인가요? 산타클라라를 이제 토너먼트에 올리면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 이 선수도 사실 NBA에서 즉시 전력감으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1학년밖에 안 마쳤고 지금 일단 드래프트 시장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어리다는 장점이 있고
조금 장기적으로 한 2년 정도는 시간을 두고 키우면서 쓴다고 보면 이 선수가 사이즈가 되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사이즈 좋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윙이 지금 좀 귀한 드래프트다 보니까 그렇죠. 좀 윙이 필요하면서 당장 지금 전력은 갖춰져 있는 1라운드 후반 픽은 어쨌든 대부분이 올해 성적을 잘 낸 팀이 후반으로 가니까 이런 팀들은 사실 좀 뽑아서 그냥 당장 안 쓰더라도 G리그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키우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선수 빅윙이라고 봐야 되는 선수인데요. 사실은 운동력이 뛰어나고 이런 선수는 아니지만은 뭐 피크가 상당히 뛰어난 선수 조슈아 제퍼슨 예, 네.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선수는 패스가 되는 포워드입니다. 그리고 운동력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지만 이미 4학년을 다 마쳤고요. 세인트 메리스 대학에서 여준석 선수가 뛸 때 붙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재능이 그러니까 굉장히 피크가 높고 패스를 잘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포워드들이 필요하거든요. 패스 잘하고 외곽도 어느 정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 조시아 제퍼슨 선수를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켄터키 대학교의 오테가 오에 정도가 그나마 좀 윙 자원 중에서 쓸만한 자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이 선수 운동신경도 어느 정도 되고 공격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네. 켄터키 출신이기 때문에 또 빅게임에 굉장히 강하고 잘하는 팀들, 잘하는 학교들이랑 많이 붙었고 SEC에서 살아남은 그런 팀이고 그런 선수고 뭐 4년을 뛰었기 때문에 굉장히 노련하기도 하고 이 선수 주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뭐 이 선수는 윙 자원은 아니지만 2라운더에서 빅맨 중에 혹은 이제 파워포워드 중에 트레이번 브라질이라고 아칸소 출신 이제 4학년 파워포워드가 있는데 브라질 저는 굉장히 주목합니다. 이 선수 가끔씩 폭발적인 좀 플레이 운동신경을 보여주고 골 밑에서는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능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밑 싸움도 굉장히 잘하고 리바운드 잘 잡아주고 스크린 잘 걸어주고 이 선수의 약점은 보네드 플레이가 가끔씩 있습니다. 아, 예. 약간 BQ가 좀 떨어져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BQ가 좋은 선수들만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선수도 있다는 거 가끔씩 보네드 플레이를 좀 합니다. 근데 이 선수 뭐 운동신경도 괜찮고 아칸소에서 뭐 4년 동안 뛰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준 선수기 때문에 스틸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이제 롤 플레이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롤 플레이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팀마다? 뭘 해야 이런 선수를 키우고? 저는 멘토가 네, 제일 좋아요. 좋은 멘토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네. 진짜 아까 말씀드린 뭐 말씀을 나눈 디반사 피터슨 뭐 이런 선수들도 당연히 멘토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선수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슈퍼스타 뭐 MVP까지도 노리고 리그에 들어오는 선수들이니까 이미 자기만의 그런 루틴도 확고히 있을 거고 뭔가 자기만의 그 방식이 있을 건데 사실 좀 후반에 뽑히는 선수들은 아무래도 그리고 구단에서도 그런 선수들처럼 막 이렇게 이 오냐오냐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냥 네가 알아서 크면 데려가는 거고 네. 아니면 이제 도태되고 그러니까 혼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진짜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선수들인데 거기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선배 뭐 이렇게 NBA에서는 몸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원정을 다닐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멘토를 잘 만나는 게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성공의 키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이랑 같은 포지션이면 그렇죠. 제일 그게 좋고요. 제일 좋죠. 예. 예. 아니면 같은 학교 출신이거나, 그렇죠. 예. 아니면 최소한 같은 컨퍼런스 출신이거나 네. 어떤 공감대를 좀 형성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선배가 이미 뛰고 있는 선배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뭐 나이 많은 선수들도 나중에 후배가 드래프트 먼저 가 되는 있고. 후배가 먼저 가는 경우들도 많이 네. 있으니까 먼저 간 선수가 이제 그런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네, 그렇죠. 같은 학교 출신이라든지 혹은 같은 포지션 아니면은 뭐 같은 백코트나 혹은 프론트 코트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코치 중에도 선배가 있으면 좋을 수 그렇죠. 있죠. 예. 예. 그래서 아까 저기 에반스도 댈러스에 제가 갔으면 되게 하는 게 본인이 성공한 선수들이 게 많아서? 아니 그렇죠. 친구도 있고 뭐 맞아요. 선배도 있고 근데 음. 진짜 갔더니 내가 대학교 친구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대학교를 다니는데 내 대학교 친구가 1년 먼저 이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심지어 같은 팀에 회사 처음 신입사원으로 가면 다 무섭고 이런데 그렇죠. 그 팀에 내 친구가 1년 먼저 와서 맞아요. 자리를 이미 잘 잡아놓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댈러스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플래그 친구라고 하면 누가 건드리겠어요. 아예. 이 선수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이런 게 사실 어쨌든 NBA도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거다 보니까 그렇죠. 농구의 뭐 그런 피지컬적인 요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좀 유대 관계 또는 이런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컨퍼런스에서 치고받고 싸우던 라이벌이나 치고받고 싸우던 상대방 선수들이라도 이제 같은 구단에 맞아. 입사를 맞아. 하게 되면 그렇죠. 자기 편이거든요. 되게 친해집니다. 그러면 굉장히 친해져요. 의외로 듀크와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팀은 친합니다. 맞아요. 예. 예. 대표적인 게 아니 그레이스 날렌 저번에 NBA 드래프트에서 딱 드래프트 되자마자 도도만 미첼이 막 달려와가지고 막 허그하면서 같은 편이 유타 재즈 같은 편이라고 막 반겨주잖아요. 둘이 대학교 때 그렇죠. 루이빌이랑 듀크랑 싸울 때 서로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애들이에요. 욕하고 네. 막 서로 막 막 그런 몸싸움하고 거 많잖아요. 그러던 애들인데 딱 같은 회사 입사하게 되니까 그렇죠. 우리 편인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심적으로 도움이 과거에 되고 멘토가 될 수 있죠. 크리스 폴하고 JJ 레딕 그 아, 듀크하고 그쵸. 웨이크포레스트 그 둘이 같이 그 대학생일 때 제가 알기로 서로 뭐 인간 취급도 안 했다고. 근데 LA 클리퍼스에서 그 백코트 파트너로 한 맞아요. 5시즌 뛰면서 얼마나 정말 최고의 그때는 그 크리스 폴. 제이제 레드기 깨갱하고 있죠.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대학교 시절에는 아무래도 뭐 웨이크 포레스트도 명문이지만 이제 듀크가 어쨌든 미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성적도 듀크가 더 좋았었고 그러니까 레딕이 오히려 좀 깔보는 입장이 이제 프로에서는 레딕이 숙이고 들어간 거죠. 어쨌든 뭐 그런 그러네요. 되게 관계도 재미있게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네. 뭐 워낙 라이벌 학교들도 많고 네. 그리고 같은 컨퍼런스 안에서도 상대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명문 학교들이기 때문에 또 그렇죠. NBA 드래프트에도 NBA 구단에도 많이 진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같은 구단이 같은 팀에서 뛰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저는 지금은- 감독도 네. 중요할 것 같아요. 감독을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육성 시스템이나. 베테랑을 더 중용하는 감독을 만나면 네. 죽을 수도 있고요. 뭐 기회를 로테이션을 많이 안 돌리는 감독 만나면 못 뛸 그렇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네. 이번에 미치 존슨 감독 보면 카터 브라이언트 정말 못하는데 계속 믿어주고 쓰잖아요. 뭐라 그러긴 갈구긴 하지만 했지만 그런 감독을 만나면은 더 클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진짜 카터 브라이언트 같은 선수는 이번에 진짜 몇 분 많이 뛰진 않았지만 이 경험이 커리어에 엄청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겠죠. 이 진짜 OKC랑 막 6차전, 7차전 그 관중에 뭐 전 세계에 주목을 받는 그런 큰 경기에서 정말 거의 울 뻔한 막 얼굴로. 엄청 갈굼 당하면서 그 옛날에 어유 쉐이한테 들이받기도 하고 딱 그거잖아요. 그 포포비치랑 토니 파커 관계잖아요. 토니 파커가 옛날에 진짜 그 보네드 플레이하고 막 얘는 가드도 아니다 이럴 때 혼내면서도 계속 써서 이렇게 올렸듯이 뭐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훈련 100번 하는 거랑 실전 한 번 뛰는 거랑 완전 다르죠. 천지 차이거든요. 그럼요. 네. 어떤 무대냐 되게 중요한데 맞아요. 대학 무대에서 파이널 4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뎁스가 이제 워낙에 두껍다 보니까 사실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드레이먼드 그린, 요키치 혹은 뭐 마누 지노빌리 이런 선수들이 왠지 이 밑에 보석같이 박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물론 그걸 발견하는 게 어떤 구단의 노력, 구단의 사람들 보는 신인들을 볼 수 있는 눈 이런 것들도 보면 작용을 하겠지만 사실 선수 스스로가 좀 이렇게 워크 에식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이게 사실 이렇게 드래프트를 하는 거는 정확하게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뭐 스카우터 혹은 그들의 눈이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참 옥석 고르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스카우터들이 봐야 되는 게 코트에서 경기 뛰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이 봐야 되거든요. 어떤 배경에서 자라왔는지, 그렇죠. 이 선수가 과연 부상 전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선수는 어떤 선후배들이랑 관계를 가져왔는지, 어떤 코치 밑에서 자라왔는지 어릴 때, 그리고 뭐 유소년은 어떤 팀 내지는 어떤 학교 내지는 어떤 코칭 스텝 밑에서 자라왔는지, 부모님의 교육 수준은 어떤 건지, 네. 예, 부모님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NBA 선수 출신의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지, 아니면은 뭐 농구 선수가 아니라 뭐 다른 종목 선수의 뭐 배경을 가졌는지, 혹은 주변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 또 뭐 프로 선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다 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 팀들도 굉장히 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의 뭐 3년, 5년, 10년 네, 굉장히 큰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 모든 복합적인 요소들을 다 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 그런 것들 다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스카우팅 리포트를 쓰는 거죠. 그 영화 드래프트데이 보면 나오거든요. 그 누가 보더라도 이 선수가 1번을 뽑혀야 되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얘가 좀 의심이 되는 과정이 딱 나오는 게 그거예요. 이 선수의 생일 잔치에 동료가 한 명도 안 왔다. 그럼 얘는 뭔가 그렇죠. 관계가 인성이나 아니면은 라커룸에서 어떤 동료와의 문제가 관계가 있었나?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농구적인 것만 볼 게 아니라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가 배경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스카우트가 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많습니다. 사실 우리 농구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는 우리가 보진 않잖아요. 보이지가 않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이 경기에서 뭐 실력으로 발현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걸 또 키워내고 한 팀의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축으로 성장을 해서 이 팀의 역사가 돼버리고 이런 과정들이 참 그냥 쉽게 보면은 그냥 뭐 로테리 픽 추첨해가지고 뭐 1, 2, 3부 순위 뭐 14시 뭐 30순위까지 가져가고 그게 끝이고 그 다음에 6월 23일 날 뽑아가지고 한 사람씩 그냥 막 자기들끼리 머리 짜가지고 뽑고 이게 다가 아니라 거대한 어떤 레거시를 끌고 간다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무게감이 확 느껴지네요. 그래서 세 분이 이 NCAA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뭐 물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NCAA는 역사도 드네요. 보고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리그이기 때문에 그쵸. 감독을 볼 수 있고 이래서 그 보는 맛이 또 달라요. NBA. 네. 그렇죠. NCAA는 사실 저는 이제 좋아하게 되면서 느낀 게 단순 스포츠라기보다는 거의 이제 미국의 역사랑 문화까지 같이 결부가 되다 보니까 이 팀의 뭐 이제 그 위치한 그 뭐 스테이트도 뭔가 남부냐 뭐 그렇죠. 북동부냐 네. 이런 거부터 해서 여기는 전통적으로 뭐 좀 운동력이 좋은 흑인들이 많이 뛴 뭐 SEC라든가 뭐 아니면 좀 공부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뛴 뭐 학교들 뭐 스탠포드나 뭐 벤더빌트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볼 수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이제 NBA까지 보다 보니까 좀 더 시야도 넓힐 수 있는 그런 건 것 같아서 저는 사실 NBA보다는 NCAA를 저 좋아하는 네.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끝인사를 어차피 소감을 두 분께 더 네네네네. 들어볼 거긴 한데 근데 이건 다르게 사실 두 분 같은 경우도 뭐 연기령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신인들이 툭 하면 여러분들께서 막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고 본다는 건 이 방송 준비만을 위해서 준비하셨다기보다는 진짜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내가 이거에 팔로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방금 라전 란다님께서 그 NCAA를 보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 네. 그 재미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NCAA에 좀 빠져들게 될 수 있을까요? 아 특정 응원팀이 있는 게 제일 그렇죠. 사실 응원팀을 한두 개쯤 정해서 좀 그 팀 위주로 보시는 게 혹은 그 팀이 속한 컨퍼런스 위주로 보시면은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팬이다. 그러면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소속 선수들의 출신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오클라호마 시티가 오클라호마 주에 위치해 있으니까 예, 오클라호마 대학교나 오클라호마 스테이트 뭐 이런 학교들 위주로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렇게 응원하는 팀을 찾아가지고 그 팀을 응원을 하면서 예, 꾸준히 보는 것도 어찌 보면은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글 지도 빨리 켜야겠네요. 켜가지고 딱 지도도 보고 거기 어떤 대학에 위치하고 있나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 근데 더 재밌을 수 가급적이면 있겠네요. 잘하는 팀을 응원하는 게 좋겠죠. 그게 재밌겠죠. 저도 재밌으니까. 그렇게 예. 추천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그래야지 그래서 인생이 편해요. 블루블러드 중에 하나를 일단 입문할 때는 그렇죠. 그런 팀들을 네. 골라서 보시는 게 블루블러드라고 한다면 어떤? 저는 잘 몰라요. 네. 모르니까. 거는 이제 그러니까 전통의 명문을 뭐 네. 얘기를 하는데 뭐 전통의 농구 명문. 그쵸 네. 농구 명문 켄터키, 캔사스, 듀크, 뭐 듀크, UCLA, UCLA, 노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예, 뭐 그런 미시건 데들이죠. 스테이트, 네. 그런 뭐 이런 데들이죠. 학교들. 이런 선수들이 항상 그래서 그 광고 예. 보면은 캐메론 부저가 나온 광고에서 캐메론 부저가 교통사고를 딱 났어요. 근데 여기서 막 파란 피가 흐르는 보험 거야. 광고. 오 블루블러드 딱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어시어 얘기였던 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아. 파란 피가 흐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연세대학교가 불러더라고 막. 그렇게 네. 하죠. 이게 이제 반드시, 상징색이 이제 파란색인 학교들이 네. 그런 많아요. 학교들이 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팀들을 이제 항상 뭐 어쨌든 선수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잘하는 선수들이 항상 가고 감독도 네. 좋은 감독들이 그렇죠. 가고 그래서 음. 조금 좋은 감독들이 전통적으로 있어 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선수들이 가고 모이고. 그렇죠. 네. 응원 문화도 확실하게 딱 네. 정해져 그렇죠. 있고. 예. 좀 그러게- 입문하기에는 너무 이제 좀 미드 메이저 학교나 좀 역사적으로 농구를 그렇게 잘하지 않았던 학교를 처음부터 입문을 하면 아무래도 잘하는 선수들이 모이지 않으면 좀 재미가 없을 거잖아요. 뭐 토너먼트도 뭐 못 나가든지 그쵸. 나가도 탈락하고 뭐 이러면 좋아해봤자 뭐해? 뭐 경기를 많이 못 뛰는데. 그렇죠. 그리고 내가 좀 갖다 봤더니 뭐야 수준이 왜 이래? 이럴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럴 수 있죠. 아 재밌네요. 사실 그래서 저도 뭐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2K를 시작하게 되면 마이 플레이어 만들어가지고 대학부터 이제 뛰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아, 그때 이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도 지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런 거 보면서 좀 이렇게 아 이 대학들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구나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보다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 뭐 아주 엄청 1, 2, 3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진행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제 두 분께 한번 소감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털어본 적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이 주제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우리 라잔 론도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NCAA를 사실 좋아하는데 정말 광적으로 좋아하는데 이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NBA는 그래도 보는 사람이 꽤 있는데 많죠. 없다 보니까 이 정도로 얘기를 해본 건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의미가 남다른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 하나 기억나는 게 제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예전에 뭐 영어 공부를 좀 하려고 그 화상 영어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 NCAA 그 휴스턴 광팬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을 어떻게 휴스턴 대학교 휴스턴 출신인데 휴스턴 대학교 출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휴스턴 대학교 휴스턴에서 태어나서 휴스턴에서 평생을 살아서 휴스턴 로켓츠, 휴스턴 대학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쨌든 그 휴스턴뿐만 아니고 이 조예가 되게 깊어서 제가 이제 랜덤으로 이렇게 매번 선생님이 이렇게 하다가 그분이 딱 걸렸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그분만 계속 찍어가지고 한 달 동안 이제 네. 계속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뭐 휴스턴 그때 완전 막 뭐 하킴 올라주안 클라이드 드렉슬러는 기본이고 네. 완전 그분도 이제 저한테 너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냐 뭐 이런 얘기 막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되지도 않는 영어로 막 하면서 막 아는 선수 뭐 막 나오면은 서로 좋아하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찌 보면 내가 좋아해서 공부를 하셨던 건데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긴 그렇죠. 그렇죠? 공부라기보다는 관심.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그 부분을 또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참 뭐 그런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지 않았을까라고 감히 제가 네.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영 기자님 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예. 어떠셨습니까? 아유 아주 뭐 사실 NCAA 관련된 얘기하면 뭐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는 뭐 밤새서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고 이 얘기는 뭐 저희가 미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도 NCAA 얘기하면은 진짜로 밤새서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아. 계속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은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는데 진짜로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게 너무 재밌어서 네. 네. 얘기할 수 있고 앞으로 좀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들도 많아지고 팬분들도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실제로 굉장히 재밌고 NBA에 비해서 또 이 보는 맛이 또 다른 맛이 있고 시즌이 사실 NBA보다는 훨씬 짧습니다. 굉장히 짧고 컴팩트해요. 그래서 뭐 3월의 광란을 끝으로 해서 시즌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데 정말 그 11월 초에 시작해서 3월의 광란으로 마무리될 때까지의 이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절대 강자가 사실은 최근에는 좀 다시 생기긴 시작했는데 절대 강자가 사실 나오기 힘든 스포츠예요. 왜냐하면은 뭐 선수들이 오래 뛰어봤자 4년 이상 못 뛰고
예, 요즘은 뭐 1, 2년밖에 안 뛰고 가는 네. 선수들이 수두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재밌는 것 같고 그래서 더더욱 그 강호보다는 복병들이 많고 예, 복병들 때문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생산되는 그런 스포츠고 그런 종목이고 해서 앞으로도 많은 팬들께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다른 쪽으로 또 관심이 있으신 분야를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연기령 오늘 소감도 듣고 싶네요. 그 사실 우리가 못 다룬 선수들도 많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 못 다뤘지만 좋은 선수들 아직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드래프트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 안에 대학농구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더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일본과 중국은 꽤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서 지금 여준석 선수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좀 더 좋은 선수가 많이 도전을 하고 두드리면서 NBA 선수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상당히 개인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고요. 이 NCAA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본다면 지금도 굉장히 즐기고 있는 NBA를 좀 다각화해서 더 즐겁게 볼 수 있는 시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23일 드래프트 당일날 진짜 정말 희비가 엇갈리게 될 거고요. 각 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 한번 선수를 딱 찍어서 그 선수들이 뽑히는 얼굴 그 보고 하면 굉장히 또 내가 감정에 또 몰입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여러분들의 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꼭 함께 그 선택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느바비큐가 준비한 2026 NBA 드래프트 완전 해부 3부작은 진짜 완전 해부였네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농구는 불판에 구워야 제맛이죠. 지금까지 느바비큐였습니다.